이번 시간에는 정적분 계산의 보조 수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정적분의 계산을 편리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보조 수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치환적분인데요. 치환적분을 먼저 부정적분에서 어떻게 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라지 F를 미분한 게 스몰 F가 될 때, 네, 이럴 때 이 라지 F를 우리가 스몰 F의 부정적분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관계가 있으면 P적분 함수가 스몰 f 안에,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죠. gx라는 건 미분 가능한. 그래서 부정적분을 알고 있는 그런 함수가 있고 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요. gf 안에, f라는 함수 안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곱하기 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미분이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그래서 P적분 함수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줄여서 바깥쪽에 있는 함수만 적분하고 부정적분을 하고 그 안에 그냥 gx를 넣어주면 전체 함수의 부정적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였죠. 그렇죠? 실제 우리가 해보는 방법은 우변을 미분해보면 됐어요. 우변을 미분하면 이건 함수가 두 개 합성되어 있는 거니까 바깥쪽 함수를 먼저 미분하면 스몰 f로 바뀔 거고 그 안에 gx가 들어있는데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함수 g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줘야 됐었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P적분 함수의 모양을 보고 어떤 부분이 gx인지 어떤 부분이 gx의 미분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치환적분이라는 방법을 쓸 수 있죠. 자, 여기서 만약 gx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른 변수 u로 이렇게 치환한다고 해봐요. 치환을 하면 그럼 이런 x라는 변수와 u라는 변수 사이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디퍼렌셜이라는 미분을 계산할 수가 있었죠. du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였나요? g를 미분하고 거기다가 dx 곱해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사이의 관계가 이게 데리버티브라는 미분이 아니라 디퍼렌셜이라는 의미의 미분이었어요. 적분에 등장하는 요 기호도 델타 x의 극한으로서 디퍼렌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치환된 식으로 이 공식을 다시 해석해 보면 레프트 핸드 사이드 좌변 이 식은 적분을 하는데 어떤 함수냐면 f 안에 gx 대신에 u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 gx 프라임의 dx 요거 전체가 du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du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f 안에 u가 들어있고 곱하기 du니까 그냥 u라는 걸 하나의 변수로 보고 스몰 f만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적분 스몰 f에 u를 넣고 플러스 적분 상수가 붙어 있으면 되죠. 그런데 이 u라는 변수는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도입한 변수이고 원래 이 적분에서는 u라는 변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원래 변수 x로 다시 이걸 되돌려주면 u라는 변수를 gx로 바꿔 써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g로 치환하는지 선택을 잘 하고 그거로부터 디퍼렌셜을 계산하면 유치환적분 공식을 오류 없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구체적인 예제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가령 부정적분을 하는데 어떤 함수냐면 루트 x 분의 사인 안에 루트 x가 또 들어있어요.
자, 그럴 때 그럼 어떤 부분을 치환하는 게 좋을까? 자, 여기서는 루트 x를 u라는 새로운 변수로 치환해 보도록 해요. 그럼 요거의 요 관계로부터 우리가 디퍼렌셜을 계산하면 du는 자,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이죠. 이걸 미분하면 2분의 1이 바깥으로 나가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dx가 곱해져 있는 거죠. 또는 2분의 1에 루트 x 분의 1 dx. 자, 그래서 원래 주어진 식을 이렇게 치환해서 써보면 적분을 하는데 사인 함수의 루트 x가 u로 치환했어요. 자, 그럴 때 분모에 있는 루트 x 분의 1 이게 dx까지 포함해서 요만큼이 요거에 해당되니까 얘는 2를 반대로 넘기면 2배의 du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in u에다가 곱하기 2배의 du 또는 이는 바깥으로 뽑아내면 sin u를 du로 적분한 거예요. 네, sin 함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u 더하기 c 그리고 이 u를 원래 우리가 치환했던 루트 x로 다시 바꿔 넣어주면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루트 x 더하기 c 이런 꼴의 부정적분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네, 이어서 또 다른 부정적분을 하나 계산해 보도록 하죠. 가령 적분을 하는데 x가 있고 사인 3승의 x제곱. 자, 이건 x제곱을 사인 함수에 넣고 그걸 다시 3승했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안에 x제곱이 또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삼각함수들이 곱해져 있는 꼴의 함수를 이제 부정적분을 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치환하는 게 좋을까요? 사인 안에 x제곱이 들어있는 요거 전체를 하나의 변수 u로 치환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 이거의 디퍼렌셜 du는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미분하면 먼저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 x제곱이 될 거고, 근데 합성함수 미분법 때문에 미분이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괄호 안에 들어있는 x제곱을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2x니까 그걸 코사인 앞에 써주는 게 더 보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2x 하고 코사인 x 그리고 dx. 그렇죠? 자, 원래 문제에서 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치환했던 u의 3승꼴이고 x 코사인 x의 제곱 dx 여기 다 합쳐서 이거 전체가 합쳐져서 앞에 있는 2를 반대쪽으로 넘기면 2분의 1의 du로 바꿔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적분은 사인 3승 안에 u가 들어있어요. 아니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인 x제곱을 u로 치환했으니까 u의 3승이고 거기다가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합쳐져서 2분의 1의 du 꼴로 써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걸 적분해 보면 그럼 2분의 1이 있고 네, u의 3승을 적분하면 u의 4승이 되면서 앞에 4분의 1이 내려와야 되니까 8분의 1의 u의 4승꼴이겠어요. 역시 u는 우리가 도입한 변수니까 원래 변수 x로 바꿔 써주면 8분의 1의 사인 x제곱을 4승한 네, 그런 함수가 우리가 찾던 부정적분에 해당되겠어요. 네, 이어서 치환적분법을 정적분에 적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f는 연속함수고 그리고 우리가 치환할 g는 미분 가능한 함수였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치환적분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g' 미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미분한 함수가
연속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정적분의 최한적분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정하에서 최한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적분 함수의 형태가 F 안에 우리가 최한하고 싶은 함수 G가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G에 미분이 하나 곱해져 있다면, 이런 게 있다면 편리하게도 적분이 최한적분을 통해서 쉽게 계산이 되는데,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요. 우리가 증명을 할 때 사용될 식을 미리 한번 써보면 부정적분이 있을 때 스몰 f의 부정적분을 라지 f로 썼어요. 그럴 때 부정적분의 최한적분 공식은 f에 gx가 들어있고 거기다가 g 프라임 x dx, 이런 식의 부정적분은 먼저 이 f를 부정적분한 라지 f에다가 gx가 들어있는 이런 꼴이었었죠. 그죠? 이걸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이렇게 생긴 피적분 함수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gx를 u라는 변수로 치환을 했다면 f의 부정적분을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치환했던 u를 다시 gx로 그렇게 돌려놓고, 왜냐하면 u는 우리가 이 치환적분 할 때 도입했었던 변수니까 다시 원래 함수를 돌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이 x를 a부터 b까지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정적분인 경우에는 편리하게도 우리가 만약에 gx를 다른 변수 u로 치환을 했다라고 하면 굳이 그걸 다시 부정적분에다가 대입해서 x에 대한 함수로 만들 필요 없이, 자, 부정적분 하면 f의 u꼴이죠. 그죠? 만약에 이 gx 부분을 u로 치환했다면 부정적분 한 거에다가 gx 대신에 그냥 u를 대입해요. 단 이걸 부정적분을 써볼게요. 부정적분을 써보면 f의 u를 적분을 하고 그걸 계산만 g의 a에서부터 g의 b까지 이렇게 정적분 해준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걸 밑에 있는 식에서 해석을 해보면 어떤 꼴이냐면, 자, 이 부정적분식을 이제 정적분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적분으로 바꾸면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gx를 새로운 변수 u로 치환을 했죠. 치환을 하면 du가 g 프라임의 x dx가 돼서 이 뒷부분, 이 부분이 u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부정적분이 라지 f 안에 gx가 들어있고 그걸 a부터 b까지 계산해 준 거죠. 이건 라지 f 안에 gb를 계산한 거 빼기 라지 f의 ga를 넣은 이거의 차이예요. 그죠? 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라지 f에 그냥 이 변수를 u로 취급하고 그걸 ga에서부터 gb까지 윗끝 아래끝 ga와 gb를 대입한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 주어졌던 x라는 변수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치환했던 u라는 변수를 가지고 적분하고 그 적분의 범위를 ga와 gb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스몰 f를 u의 함수로 봐서 먼저 적분을 하고 부정적분을 한 그걸 ga에서부터 gb까지 정적분을 계산해 준 것과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관계식을 우리 구체적인 예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0부터 1까지 적분할 건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 이라는 함수가 분모의 제곱이 되어 있어요. 분자에는 x 더하기 1의 dx 이런 꼴이에요. 자, 이 함수를 정적분을 하고 싶은데 분모의 가로 안에 들어있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을
우리가 새로운 변수 u로 치환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먼저 이거의 디퍼렌셜을 계산하면 2x 더하기 2로 미분이 되고 여기 dx가 곱해져 있네요. 우리 문제에선 분자에 x 더하기 1이 있었어요. 그러면 x 더하기 1하고 dx가 만난 부분, 이 부분은 앞에 있는 2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2분의 1의 du 이렇게 적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식은 자, 적분을 하는데 범위가 u의 제곱 분의 1의 2분의 1의 du 이런 꼴로 고칠 수 있죠. 자, 정적분인 경우에 이렇게 변수를 도입해서 치환적분을 하면 디퍼렌셜만 바꿔주는 걸로 끝이 아니고 적분의 범위도 같이 조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일 때 우리가 도입한 u라는 변수가 어떤 범위에서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x 원래 변수가 0부터 1까지 움직일 때 우리가 도입한 u라는 변수는 자, x에 0을 대입하면 6이었었네요. x에 1을 대입하면 9까지 가죠. 그래서 이런 치환을 거치면 이건 6부터 9까지 u에 대한 함수의 적분이에요. 그렇죠? 자, 이 계산은 2분의 1이 바깥으로 나가고 이 부분은 u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승은 적분하면 마이너스 1승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고 u분의 1 위에 마이너스 1승 이런 꼴로 표시해 줄 수 있겠어요. 이걸 6부터 9까지 나머지는 숫자 계산이니까 하면 되겠죠. 자, 또 다른 예제를 하나 살펴보겠어요. 여기서는 적분 범위가 9분의 파이 제곱에서부터 4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범위에서 루트 x분의 코사인 루트 x라는 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하고 싶어요. 자, 어떤 치환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도 루트 x를 새로운 변수 u로 이렇게 치환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그 디퍼렌셜은 x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승을 미분하면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즉 분모에 루트 x가 내려가고 dx 이런 꼴이에요. 또는 여기 분모에 지금 루트 x가 하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루트 x분의 1의 dx라는 건 그대로 2가 반대로 넘어가서 2배의 du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치환은 코사인 안에 u가 들어있고 거기에 분모에 있는 루트 x 그리고 dx가 만나서 2배의 du로 고쳤으면 되겠어요. 자, 덧붙여 정적분인 경우에는 적분 범위도 같이 조정해 줘야 되죠. 적분 범위가 x가 9분의 파이 제곱에서부터 4분의 파이 제곱으로 움직이는 동안 u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스퀘어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9분의 파이 제곱은 3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 제곱은 2분의 파이까지. 즉, 이 적분에서 범위가 3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런 정적분이 되죠. 그죠? 자,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니까 2배의 사인 u 이 값을 3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럼 이제 숫자 계산이죠.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사인 3분의 파이를 계산해서 앞에 2배를 붙여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적분을 얻을 수 있겠어요. 네, 정적분을 계산하는 보조수단으로서 특별히 함수가 짝함수이거나 홀함수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수 f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원점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인 그런 정의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함수가 적분 가능할 때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fx의 적분은 자, 이 정리해서 다루고자 하는 경우는 함수들은 두 가지 짝함수인 경우와 홀함수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함수는 짝함수도 아니고 홀함수도 아닌 함수들도 엄청 많죠. 그렇죠? 근데 특별히 만약에 우리가 짝함수다 또는 홀함수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럼 이렇게 대칭되는 구간에 대해서 정적분을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짝함수인 경우에는 구간을 0부터 a까지 절반만 적분을 한 다음에 그걸 2배 해주면 돼요. 홀함수인 경우에는 적분을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답이 0이에요. 홀함수인 경우 무지 쉬워지죠? 그죠? 그런데 짝함수인 경우에도 윗끝, 아래끝이 0이면 실제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0을 대입해야 되니까 0을 대입할 수 있으니까 적분 계산이, 숫자 계산이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실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짝함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y축 대칭이니까 왼쪽 오른쪽 넓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라 그러면 0부터 a까지 절반만 적분해서 넓이를 2배 해주면 되겠어요. 홀함수인 경우에는 원점에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가령 이렇게 움직인다면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할 때 위쪽에 올라간 부분, 아래쪽에 내려간 부분이 서로 넓이가 같고 반대 부호를 가져서 적분하면 서로 상쇄가 돼버리죠. 그래서 값이 0이 돼버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라 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굳이 증명을 해보라 라고 하면 자,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fx, dx를 계산하고 싶어요. 이걸 자, 구간을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를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적분과 그리고 뒤에 0부터 a까지 적분으로 두 부분으로 이렇게 갈라서 쪼개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 중에 뒷부분, 이 부분은 여기 등장하는 거니까 제 적분이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 계산하는 요 적분, 요 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변형을 해보도록 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x를 u라는 변수로 치환을 해보죠. 자, 이렇게 치환을 하면 디퍼렌셜이 du가 마이너스 dx예요. 정적분을 치환할 때는 여기에 덧붙여서 그 정적분의 범위가, 적분의 범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알아야 되죠. x가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 가는 동안 u는 거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a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치환 적분할 수가 있죠. 요 가운데 있는 요 적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적분에 이런 식의 치환 적분을 하면 적분을 하는데 f에 자, u를 마이너스 x를 u로 치환했다고요? 원래 요 안에는 마이너스 x는 없었죠. 그죠? x가 있을 뿐이죠. 근데 마이너스 x를 u로 치환했다는 이야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u를 넣으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dx 대신에 마이너스 du를 넣으라는 뜻이에요. 적분의 범위는 원래 x로 썼을 때는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였었는데 u로 고쳤으면 이제 a에서부터 0까지죠. 그렇죠? 오른쪽에는 여기에 0부터 a까지 fx, dx라는 적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이걸 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보내면 적분의 윗끝, 아래끝을 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적분의 윗끝, 아래끝을 0부터 a까지 f에 적분을 하는데 자, 여기 du 적분을 하는데 이 안에 마이너스 u가 들어있어요. 이 부분 똑같고 자, 그런데 이 u는 적분 변수잖아요. 그죠? 적분 변수의 이름은 정적분을 하고 나면 어차피 사라져 버려요. 이걸 적분 변수를 u로 쓰나 u 대신에 x로 쓰나 여기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u 대신에 마이너스 x로 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식을 0부터 a까지 f에 마이너스 x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f의 x 피적분 함수를 이렇게 더해서 이거의 적분으로 한꺼번에 적을 수 있죠. 자, 요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f 안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fx랑 동일한 경우를 우리 짝함수라고 불렀어요. f 안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fx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경우를 홀함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짝함수면 요 안에 게 경우를 나눠볼까요? 만약에
f가 짝함수면 그럼 이 적분은 0부터 a까지 이 부분이 2배, fx가 되니까 결국 fx가 2배가 돼요. 그렇죠? 만약에 f가 홀함수면 그럼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가 될 거고 뒤에 있는 fx랑 만나서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값이 그냥 0이 돼 버려요. 그래서 짝함수인 경우에는 0부터 a까지 적분을 2배 해준 게 될 거고 홀함수인 경우에는 그 적분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하면 여러 함수들이 더해져 있을 때 홀함수, 짝함수를 구별해서 우리가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가령 x 곱하기 x인 4승 x 더하기 x의 3승 마이너스 x의 4승. 자, 이런 함수를 적분을 하는데 적분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예요. 그러면 자, 사인 함수를 4승했으면 짝함수고, 그죠? 부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앞에 x가 하나 더 곱해져 있으니까 첫 번째 요항은 홀함수예요. 그리고 x의 3승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부호가 바뀌니까 역시 홀함수예요. 그 다음 x의 4승은 얘는 짝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이 적분에서 홀함수 부분은 대칭인 구간에서 적분이 그냥 0이니까 무시해버리면 되죠. 남는 건 0부터 2까지 x 4승을 적분하는데 부호는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있었고 대칭되는 구간이어서 2배. 그래서 이런 식의 간단한 형태로 적분을 변형할 수 있게 되겠어요. 네, 다음으로 주기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할 때 그 주기성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기함수라는 것은 f가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실수 전체가 정의역인 그런 함수가 주기함수다 라는 뜻은 f의 x를 계산하는데 x 대신에 p만큼 움직여서 함수값을 계산한 거나 x에서의 값이나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숫자 p가 있으면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숫자 p가 있으면 이런 함수를 주기함수라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 사인 함수가 있으면 사인의 x 더하기 2파이만큼 움직여도 사인 x랑 같죠. 그런데 사인의 x 더하기 4파이를 해도 변화가 없어요. 또는 사인의 x 마이너스 2파이를 해도 사인 함수의 값은 전부 동일하죠. 사인 x랑 동일하죠. 그죠? 그럼 이 중에 2분의 2파이, 4파이 또는 마이너스 2파이 이 중에 주기라고 할 만한 숫자는 무엇이냐? 음수 대신에 우린 양수를 주기로 선택할 거고 주기 중에서 4파이, 2파이 모두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양수.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를 우리 최소의 양수 p를 주기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p가 존재한다면 p 대신에 2p를 넣어도 만족하고 3p를 넣어도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 중에서 p를 주기다라고 하는 건 최소의 양수 p를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겠어요. 자, 그럼 저런 주기성을 가진 함수가 있을 때 그 정적분은 어떤 편리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죠. 자, f가 주기 p인 그런 함수예요. 그러면 fx의 적분을 계산하는데 적분 범위가 a부터 p만큼 더해져서 또 b에서부터 p만큼 이렇게 더해졌을 때, 그래서 주기만큼 적분 범위가 움직여 있으면 그러면 fx dx를 그냥 a부터 b까지 주기를 한 주기만큼 옮겨서 적분을 해도 값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실제 사인 함수인 경우에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0부터 파이까지 또 2파이, 3파이 이렇게 움직일 건데 가령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고 싶다. 아니, 2파이부터 3파이까지 적분하고 싶다. 예, 요 두 적분이 주기만큼, 2파이만큼 움직여서 계산하는 적분이 서로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2파이부터 3파이까지 적분은 이만큼 옮겨와서 0부터 파이까지 적분으로 고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굳이 증명을 써보자면, 좌변은 그냥 쓸까요? a 플러스 p부터 b 플러스 p까지 fx dx 이 적분을 계산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적분 범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적분 범위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정적분에 치환을 하면 치환된 함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적분 범위가 변경이 됐었어요. 그래서 x-p를 새로운 변수 u로 치환을 해요. 그럼 그때 du는 dx, 디퍼런셜에는 차이가 없고 x가 a 더하기 p에서부터 b 더하기 ps로 움직이는 동안 u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u의 범위는 x가 a 더하기 p였으면 u는 그때 a였어요. x가 b 더하기 p면 그때 u는 b까지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하면 원래 주어진 적분식은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적분 범위가 이제 a부터 b로 바뀌었어요. 그죠? 함수는 f에 x 대신에 원래 여긴 x가 없었고 u가 x-p가 없었고 x-p를 u로 치환한다는 뜻은 x 대신에 u 더하기 p를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f 안에 u 더하기 p를 넣었어요. 디퍼런셜 dx는 du랑 동일했었죠? du. 그렇죠? 자, 이건 u는 적분 변수니까 다시 변수를 x로 고쳤어도 상관없고 a부터 b까지 f에 x 더하기 p 그리고 dx 적분 변수의 이름을 u 대신에 x로 고쳐 쓴 것 뿐이에요. 고쳤어도 상관없고 f가 가지고 있는 주기성을 사용하면 이 부분이 fx랑 같은 거잖아요. a부터 b까지 fx dx. 그래서 한 주기만큼 옮겨가도 정적분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네, 이걸 구체적인 예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가령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함수가 있는데 사인 함수에 절대값을 붙여서 적분을 하고 싶어요. 자, 사인 함수에 절대값을 붙이면 그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원래는 사인 함수가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절대값을 씌우면 밑으로 내려간 부분이 양수가 돼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원래 사인은 주기가 여기 2파이였었는데 절대값을 씌우면 밑으로 내려갔던 부분이 위로 올라가서 주기가 파이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 P가 파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sin x 절대값의 적분을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0부터 파이까지 적분 그리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 적분으로 이렇게 둘로 쪼갠 다음에 파이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한 주기만큼 움직여도 되잖아요.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는 이걸 파이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0부터 파이까지 적분으로 고쳤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sin x dx의 2배. 게다가 편리한 게 이렇게 고치고 나면 0부터 파이까지로 고치고 나면 원래 여기 들어있었던 sin x의 절대값을 생략할 수 있죠. 왜냐하면 0부터 파이까지는 sin이 항상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이 sin x를 그냥 적분해가지고 2배 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건 간단한 삼각함수 적분이죠. 마이너스 코사인 x를 0부터 파이까지 계산해주면 그 값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오늘은 정적분 계산의 보조 수법을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